여러분 혹시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두세 번, 많게는 5번씩 일어나시나요? 잠은 설쳐서 머리가 무겁고 낮에는 기운이 빠져 아무 일도 하기 싫고 혹시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그냥 참으셨습니까?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밤마다 깨는 증상을 방치하면 단순히 불편으로 끝나지 않고 낙상, 사고, 골절, 요양병원 생활, 심지어 수명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야간뇨가 있는 어르신은 없는 분보다 낙상 위험이 3배 높고 한 번 골절되면 1년 내 사망률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비싼 약, 힘든 수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단 5가지 생활 습관만 지키면 오늘 밤부터 7시간 연속 숙면이 가능하고 낮 동안 활력이 살아나며 기억력과 면역력까지 회복됩니다. 저는 40년 동안 비뇨기과에서 수많은 환자를 진료해 온 의사 김원철입니다. 저도 환자분들과 같은 70대 후반을 살고 있기에 이 문제의 고통을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나이 들수록 밤마다 깨게 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게 되고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배우게 되며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 진료가 필요한지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로 걷는 백세길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앞으로 여러분 인생을 지켜줄 중요한 지혜가 될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이 넘은 이모 어르신은 젊을 적부터 큰 병치레 한 번 없이 건강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아침마다 동네 뒷산을 오르며 운동을 하셨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활발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잠든 지 2~3시간이 지나면 꼭 소변이 마려워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이도 있는데 그럴 수 있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횟수가 점점 늘어 한밤중에 4번, 5번까지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을 다녀와 다시 잠들 수 있었지만 점차 새벽에 한 번 깨면 도무지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누워서 뒤척이다 보면 하늘이 밝아오고 결국 피곤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침이면 머리는 무겁고 낮에는 졸음이 쏟아져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되고 대화 중에도 자꾸 말이 끊기곤 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걸 느끼면서 스스로도 당황했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겨울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급하게 화장실에 가다가 거실에 있던 작은 의자 모서리에 발을 부딪혀 크게 넘어지신 겁니다. 그 사고로 팔이 골절되어 3달 가까이 깁스를 하고 지내셨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옷을 입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힘들어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충격은 사고 이후로는 혹시 또 넘어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워진 것이었습니다. 불안이 더해지니 숙면은 더 멀어졌고 결국 낮에도 무기력과 우울감이 깊어졌습니다. 이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야간뇨를 경험합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 비율은 더 높아져 90세에 이르면 10명 중 9명이 밤중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한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며 방치합니다. 하지만 그냥 두면 낙상사고, 기억력 저하, 우울증, 고혈압, 심혈관 질환 악화 같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들을 자주 만납니다. 어떤 환자는 밤마다 5번 이상 깨다 보니 낮에 졸음이 심해져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적도 있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수년 동안 밤마다 깼는데 결국 낮에도 피곤이 누적되고 기억력이 크게 떨어져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야간뇨는 단순히 밤에 자주 깨는 불편이 아니라 삶 전체를 위협하는 신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낮 동안 필요한 에너지를 충전해야 하는 밤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한다면 우리 몸은 언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자주 깨는 사이사이의 짧은 잠은 깊은 수면이 아닙니다. 뇌가 기억을 정리하고 면역 세포가 활발히 움직이며 근육과 뼈가 재생되는 단계는 오랜 숙면 속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야간뇨 때문에 몇 시간마다 깨버리면 이 회복 과정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야간뇨를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삶의 질 점수가 현저히 낮습니다. 활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감소하며 우울감을 호소하는 비율도 훨씬 높습니다. 게다가 밤중에 자주 깨어 화장실을 오가다 보면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고 골절이 생기면 단순한 뼈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의 재활, 그리고 심한 경우 사망 위험까지도 이어집니다. 한 번의 골절이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왜 나이 들수록 이렇게 밤마다 깨는 걸까? 물을 많이 마셔서일까? 방광이 약해져서일까? 아니면 다른 병 때문일까?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넘길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야간뇨는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그냥 노화라며 넘기지 마십시오. 왜 나이 들수록 야간뇨가 생기는지 그 구체적인 원인을 의사의 눈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원인을 알면 해결책도 분명히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에는 낮과 밤을 구분하는 내장시계가 있습니다. 낮에는 활동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호르몬이 활발히 분비되고 밤에는 휴식을 돕기 위해 다른 호르몬들이 작동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낮 동안에는 소변을 정상적으로 만들게 하고 밤이 되면 소변 생성을 억제해 숙면을 돕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도꼭지를 잠궈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젊었을 때는 이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어 아무리 낮에 물을 많이 마셔도 밤에는 크게 깨지 않고 잘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의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수도꼭지가 헐겁게 잠긴 것처럼 밤에도 소변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낮에 일부러 물을 줄여봤지만 효과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검사해보니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또래 평균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결국 원인은 단순히 물의 양이 아니라 몸속 호르몬 균형이 깨진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방광의 변화입니다. 방광은 본래 풍선과 같습니다. 잘 늘어나고 잘 줄어들면서 소변을 담아두는 저장고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풍선의 탄력이 떨어져 조금만 차도 신호를 보냅니다. 남성은 여기에 전립선이 커지는 문제가 겹칩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항상 방광에 조금씩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방광은 늘 부담을 안고 있어서 자주 비워야 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여성은 또 다릅니다. 출산 경험이 있거나 나이가 들면서 골반 근육이 약해지면 방광을 지탱하는 힘이 줄어듭니다. 방광이 제 위치를 잘 지키지 못하면 저장 능력이 떨어지고 이 역시 작은 양에도 마렵다는 신호를 보내게 만듭니다. 여기에 과민성 방광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방광이 많이 차지 않았는데도 신경이 예민해져 자꾸 마렵다고 느끼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밤에 한번 신호가 오면 그대로 화장실로 가게 되고 결국 습관이 굳어 더 자주 깨게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방광이 실제로 꽉 차서 깨는 경우보다 신호를 잘못 보내서 깨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는 몸속 수분의 순환 문제입니다. 낮 동안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혈액과 수분이 다리 쪽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다리가 잘 붓습니다. 그런데 밤에 누우면 그 수분이 다시 혈액으로 돌아옵니다. 신장은 이 수분을 걸러내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괜찮다가도 밤에만 화장실이 잦아지는 겁니다. 특히 심장이나 신장이 약해진 분일수록 이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낮에는 큰 불편이 없었지만 밤에만 화장실을 4번 이상 가야 했습니다. 다리를 눌러보니 심하게 부어 있었고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신부전 초기 소견이 보였습니다. 결국 야간뇨가 단순히 방광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과 신장의 이상을 알려주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나이가 들면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소변 생성을 줄여주는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둘째, 저장고 역할을 하던 방광의 탄력이 떨어집니다. 셋째, 낮에 다리에 고였던 수분이 밤에 한꺼번에 몰려들어 소변으로 바뀝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결국 우리의 잠을 자꾸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물을 적게 마시면 된다는 식의 접근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뿌리를 알고 다각도로 접근해야만 진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원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훈련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오늘 밤부터 달라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저녁 관리입니다. 야간뇨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저녁에 물을 줄여도 별 차이가 없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하나 습관을 점검해 보면 대부분은 물을 줄인 게 아니라 물 마시는 방법을 잘못 조절하고 계셨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반드시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약을 드실 때 필요한 물만 드시고 그 외에 물, 차, 국물, 과일, 술은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국물 음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국에는 많은 양의 수분이 숨어 있습니다. 환자 한 분은 저녁에 물은 안 마신다고 하셨지만 된장국 한 그릇과 수박 몇 조각을 드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밤에 두세 번은 깨게 됩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주, 막걸리 같은 술은 수분이 많고 이뇨 작용이 강해 밤중에 소변을 더 많이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물을 줄인다는 말은 단순히 컵에 물만 줄이는 게 아니라 국물, 과일, 술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는 방광 훈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마려우니 당연히 화장실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방광은 근육과 신경으로 이루어진 기관입니다. 근육과 신경은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다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는 반드시 화장실에 다녀와야 합니다. 마렵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비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깼을 때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인가? 아니면 조금 불편한 정도인가? 만약 참을 수 있는 정도라면 그냥 다시 누워 눈을 감는 겁니다. 물론 처음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세 번만 시도하다 보면 뇌가 밤에는 조금 불편해도 참아야 한다는 신호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방광 재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많은 환자들의 습관성 야간뇨를 교정했습니다. 어떤 분은 처음에는 1시간도 못 참으셨지만 꾸준히 연습한 끝에 이제는 4~5시간은 거뜬히 주무십니다. 뇌와 방광은 훈련을 통해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순환 관리입니다. 낮 동안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밤에 누우면 한꺼번에 몰려와 소변으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분을 밤이 되기 전에 미리 돌려보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녁 식사 후 TV를 보실 때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두는 겁니다. 소파에 누워 다리를 등받이에 올리거나 침대에서 베개 2~3개를 겹쳐 다리를 올려 놓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30분만 해도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위로 올라가고 신장이 미리 걸러내 낮에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러면 밤에는 만들 소변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가벼운 운동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발끝으로 까치발을 들었다 놓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실제로 제가 알려드린 환자분들 중에는 저녁에 20분만 다리 올리고 발목 운동했더니 그날 밤 처음으로 한 번밖에 안 깼다고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이 삶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훈련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나 비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 하고 효과가 없네 하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많은 환자들이 첫날부터 효과를 보셨고 어떤 분들은 일주일, 어떤 분들은 2주쯤 지나면서 확연한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는 겁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약보다 더 중요한 치료입니다. 왜냐하면 약은 끊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만 습관은 몸에 새겨지면 평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야간료를 줄이는 가장 큰 힘은 결국 생활 습관에서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저녁부터 어떤 습관을 바꾸실 건가요? 물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리 올리기를 먼저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전 화장실 들르기를 잊지 않는 것부터 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라도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오늘 밤을 바꾸고 내일의 활력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생활 습관만으로는 좋아지지 않고 반드시 병원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심각한 병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아셔야 합니다. 첫째, 밤에 2번 이상 깨는 날이 일주일에 4번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한두 번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전날 저녁에 국물을 조금 더 먹었거나 약간의 과일을 늦게 드셨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주일의 절반 이상 반복된다면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 1번 깨는 건 흔할 수 있지만 2번 이상 지속되는 건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반복되다가 병원에 오신 분들 중 상당수가 전립선 비대증, 방광 기능 저하 혹은 신장 기능 이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낮에도 소변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낮 동안에도 화장실을 자주 가거나 소변을 봐도 개운하지 않거나 심지어 요실금이 생겨 속옷이 젖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은 방광의 저장 능력이 떨어졌거나 전립선이 커져 소변 줄기가 약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골반 근육이 약해져 방광이 제 위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 결과 자꾸 마려운 느낌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야간뇨가 아니라 낮과 밤 모두에 걸친 배뇨 장애일 수 있고 반드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셋째, 손발이나 얼굴이 자주 붓는 경우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두덩이가 붓거나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다면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신장이나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수분이 잘 배출되지 않고 몸에 고여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낮에는 중력 때문에 다리에 고여 있다가 밤에 누우면 혈액으로 돌아가면서 소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장과 심장의 기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은 밤마다 4~5번 깨는 것이 몇 달째 이어졌습니다. 낮에도 다리가 자주 붓고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환자분은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버텼지만 검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만약 더 늦게 오셨다면 투석 치료까지 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조기 치료를 시작해 큰 고비를 넘길 수 있었지만 이처럼 야간뇨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장기 기능 이상을 알려주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선은 배뇨 일지를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낮과 밤에 언제, 얼마나 자주 소변을 보는지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원인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초음파 검사로 전립선과 방광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로 신장과 심장의 기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두려워하시는 큰 수술이나 고통스러운 검사가 아닙니다. 간단하고 짧은 시간 안에 끝나는 기본적인 검사로도 충분히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쉽다는 점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약물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크게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광 기능 저하도 적절한 약과 생활 습관 교정으로 개선됩니다. 신장이나 심장 기능도 조기에 잡아내면 진행을 늦추고 상태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무 늦게 발견하면 수술을 해야 하거나 신장 투석과 같은 평생 치료를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봤자 별거 없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버티십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며 느낀 건 제때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한 분들은 대부분 삶의 질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조금만 더 참자 하다 늦게 오신 분들은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르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몸은 늘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야간요가 단순히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는 불편함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시선을 달리하셔야 합니다. 반복되고 심한 야간요는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밤중 2번 이상 깨는 것이 주 4일 이상 지속될 때, 낮에도 배뇨 문제가 동반될 때, 손발과 얼굴이 자주 붓는 경우라면 절대 미루지 말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작은 불편일 때 잡아내야 큰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며 늘 느낍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요. 저녁 이후 물을 줄이고 자기 전 반드시 화장실을 다녀오고 다리를 올리고 쉬는 것. 그 단순한 습관이 밤마다 서너 번 깨던 분을 하루아침에 한두 번만 깨게 만들고 나아가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자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변화를 경험한 환자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은 끊으면 효과가 사라지지만 습관은 몸에 새겨지면 평생을 바꿉니다.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습관이야말로 여러분의 밤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저녁 관리입니다. 6시 이후에는 물, 국물, 과일, 술을 모두 줄이십시오. 낮에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되 저녁 이후만큼은 철저히 제한해야 합니다. 둘째, 방광 훈련입니다. 자기 전에는 반드시 화장실을 다녀오시고 밤중에 깼을 때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경우에만 가시길 권합니다. 조금 불편해도 버티는 훈련이 방광을 다시 적응시킵니다. 셋째, 순환 관리입니다. 저녁 식사 후 TV를 보실 때 다리를 올리고 발목을 움직이는 간단한 운동을 해 보십시오. 낮 동안 고였던 수분이 밤으로 몰리지 않게 도와줍니다. 이 세 가지는 누구나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단지 의식하고 실천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물론 생활 습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신호, 즉 밤에 2번 이상 깨는 날이 일주일에 4번 이상 지속될 때, 낮에도 잦은 배뇨나 요실금이 동반될 때, 손발이나 얼굴이 자주 붓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작은 증상일 때 잡아내야 큰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간요는 나이가 들어 당연히 겪어야 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저는 많은 환자들이 오늘 말씀드린 습관을 실천하고 삶이 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밤새 푹 자고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니 표정이 달라지고 목소리에 힘이 생기고 삶의 의욕이 되살아났습니다. 잠을 되찾는 것은 단순히 편안한 밤을 넘어 삶 전체를 되찾는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셨다면 지금 당장 마음속으로 결심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저녁에는 물을 줄이겠다. 오늘부터 다리를 올리겠다. 오늘부터 자기 전 반드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선택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오늘부터 저녁엔 물을 줄입니다. 오늘부터 핸드폰은 침대 밖에 두겠습니다. 이 한 줄이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약속이 되고
다른 분들에겐 큰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가족과 친구, 주변 어르신들에게 꼭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밤과 건강, 그리고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40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시니어 여러분이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길, 내일은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